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30분 빨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일장의 준비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바로 종목 블라인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기관 외인 동반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 종목 상승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섹터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소부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반도체 갖고 오는 것도 좀 오랜만에 좀 신선하다. 네, 그렇죠. 라고도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사실 이쪽에서 더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좋아하는 섹터죠. 지금도 좋아하시죠? 아, 당연히 물론 좋아합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6월로 들어왔을 때 반도체가 중심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저점을 더 올릴 거고 고점도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코스피 지수랑 반도체는 거의 커플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고점이 2,700, 전 2,800, 뭐 3,000까지도 높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시장에 주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중심을 잡으면서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는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다. 자, 안정적인 투자처에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SNS텍.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SNS텍은 HBM하고 연관이 좀 있나요? 일단 HBM 쪽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 수혜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선단 공정이 계속 강화가 되고 특히 이제 정밀 공정이 강화가 될수록 이 소재 쪽에서는 기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BM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DDR 계열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소부장이 좀 사실 뒤이어서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 났는데 뭐 영업이익만으로 전년 대비해서 60%가 성장을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소재 쪽이 이렇게까지 영업 마진율이 높게 올라갈 정도로 실적이 좋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찾기가 많이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역시나 중국향 수혜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AI 규제를 강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HBM 제품도 수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제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꼼수를 했어요. 이 꼼수를 낸 게 GDDR7 이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중국향 겨냥을 하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디오 그래픽 카드 시장 쪽을 계속 강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 즉 우리가 HBM처럼 이제 고도의 정밀화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좀 제한되는 것을 우회책을 삼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GDDR7을 이제 가능하면 연내 이제 양산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사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 저평가가 또 오랫동안 이어졌고 오히려 이제 중국향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은 이 SNS텍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NS텍.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지금 사실 오랫동안 이제 지난 1년 동안 뭐 나스닥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덩달아 좀 주가가 많이 몰렸는데 저는 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도 1차적으로는 42,000원 선, 43,000원 선의 외인 기관 수급이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목표를 잡는다 하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업종 내 강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 업종이 지금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업종 내에서 이 종목만
업종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오, 그럼 섹터 이야기 바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어느 섹터입니까? 영상 컨텐츠입니다. 영상 콘텐츠. 네. 그렇죠. 요새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이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영화관 산업이 많이 위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영화관은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뭐 데이트하러 간다면 영화관 필수 코스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배짱 장사했던 게 영화관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서정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상 컨텐츠 쪽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R 쪽까지 기술력도 좀 더해봤을 때는 더 매력 있는 종목들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쪽까지도 영상 컨텐츠에 좀 넣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야, 김덕호 대표가 딱 알고 이 AR, VR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덱스터. 근데 덱스터가 지금 왜 괜찮을까요? 일단은 덱스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뭐 CG 영상 그렇죠. 효과를 만드는 시각 효과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련 이슈로 묶여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 27일 날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혹은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정이 올지 좀 애매한 모호한 지금 상황에서 뭔가 확정적인 이슈를 하나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덱스터가 6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 3 개봉 전에 뭔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고 또 철강 관세도 25%에서 50%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컨텐츠 관련주 자체가 관세에서 아무래도 좀 무풍지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넷플릭스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무풍, 다시 관세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 개봉 공개와 또 관세 무풍지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덱스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컨텐츠라는 건 단순히 오징어 게임 관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랑 구글이랑 협업해서 XR 기기를 공개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XR 기기라는 건 결국 메타버스 산업이 다시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메타버스 산업이 다시 확장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메타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결국 엔터, 게임, 영상 이런 종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까지는 엔터 쪽만 컨텐츠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오늘만 보더라도 웹툰이라던가 이러한 쪽들도 컨텐츠 관련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월 27일 날 오징어 게임 3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 쪽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순환매 한번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 이 종목 갖고 와봤고요. 일단은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매번 480선에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도 481선에 딱 막혀 있는 상태로 종가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한 번에 못 뚫는다라고 하면 7,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눌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현가에 들어가되 한 7,000원인가 6,900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480선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일전에 오징어 게임 3가 시즌 2가 좀 재미없다라는 평가로 거래량 없이 개파락을 좀 크게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9,000원, 높게는 9,000원까지도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최종 목표가는 한 9,9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7,9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밀리면 다시 산다라는 느낌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00원, 60일선 이탈했을 때는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래에서 좀 기회비용을 낭비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6,5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시즌 3 네네.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이제 좀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덱스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블라인드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전략 블라인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변동성 장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 사자성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라인드 오픈!
남부여대 오늘의 명심보감 사자성어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자가 등짐을 지고 아낙네가 머리짐을 지고 도망을 간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내일 당장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밤늦게 이제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사실 주식 시장에서 지금 많은 기대감들이 지금 작년 12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해서 쭉 많은 어떤 정치 대선주 토론 대선 관련주들 후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어느 한쪽은 완전히 풍비박산 날 것처럼 이렇게 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까지 낙폭이 크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만 보고 접근하셨다가 이게 이 대선주에 물려인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석을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럼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몰랐는데 지금 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이때는 손절가가 나와서 도달했을 때는 이탈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이후에 다시 재진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남부여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대선이 끝나고 진짜 우리가 좀 짊어져야 할 이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포트를 봤을 때 대선이 끝나고 났더니 포트를 열어봤더니 이 종목이 왜 빠지지? 알고 보니 좀 엮여 있고 세론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이 종목을 좀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대선 끝나고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었어요.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강세 업종을 선점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코스닥 750. 코스닥 750이라고 한다면은 목표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아니죠. 이 지점이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코스닥 장세를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맞아요. 평소에는 코스피로 좀 많이 했는데 결국 코스피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좀 코스닥 좀 체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최근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세였죠. 그리고 어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의 낙폭을 거진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 폭락의 낙폭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딱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연초의 낙폭조차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이 두 지수 간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코스닥 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못 올라갔네. 자, 이런 생각으로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간 거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간 거예요. 단순히 뉴스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다기보다는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키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섹터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이쪽으로 자금이 우선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요새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반도체가 되게 잘 갔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하고 내가 되게 잊고 살았던 갑자기 통신주가 가네? 이러면서 중소형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것. 코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형 기술주들이 좀 강세인 흐름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241선을 돌파하는 75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에는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자리 못 돌파하고 만약에 다시 밀린다? 코스닥 61선, 121선까지 밀리면 또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또 다 녹아내리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75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적게는 800포인트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생기고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이 두 섹터 중에 하나가 시장의 강세 업종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세 업종을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센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다가 750포인트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두 개 중에 섹터 하나에 힘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 상승에 소외받지 않고 그 시점에서 강세 업종을 선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낙폭 과대였던 네. 코스닥 기술주들 있죠. 뭐 이번에 최근에 뭐 통신 관련주도 그렇지만 또 UAM 관련주라던가 저궤도 위성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저궤도 위성은 좀 약세를 보였던 경우들도 많고 통신 쪽도 말할 것 없이 되게 긴 시간 약세였죠. 또 드론 관련주들은 방산과 묶여서 좀 움직임을 보였지만 UA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게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기술주였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러한 기술주들이 750포인트 넘어가면 시장에서 순환매를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분류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시장 지수가 올라가도 소외받지 않게 수익 다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세업종 선점의 투자 전략 바로 코스닥 750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50 갔을 때 또 소재미 대표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